우리 다항식 배웠죠, 이제? 다항식 소단원 3개예요. 첫 번째, 중단원 3개.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 배웠어요. 다항식의 연산 덧셈, 뺄셈 배우고 곱셈 배우고 나눗셈 배웠어요. 나눗셈에 a는 bq 플러스 r 있었어요. 이게 무슨 식이죠?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다음 단원 이름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예요. 항등식 무엇인지 배웠고 성질 배웠어요. 근데 성질이 뭐였죠? 개수비교법이었어요. 그래서 미정계수법 중 첫 번째가 개수비교법, 두 번째가 수치대입법이었어요. 대표적인 수치대입법의 예가 뭐? 나머지 정리. 그중 대표 좀 특수한 케이스 인수정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단원 이름이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에서 배운 거 인수분해 도 배웠죠. 첫 번째 공통인수 존재하는가. 다음 인수분해 공식 성립하는가. 다음 공통부분 있으면 치환해. 보기차식이야. 두 가지 풀이가 있어. 첫 번째 치환해. 두 번째 합차 공식이야. 다양한 문자 존재. 최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 아직도 나밖에 못하지. 다음 최후의 방법이 뭐야? 인수 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 이게 방법이었어요. 여기까지가 다항식 대단원이었어요. 두 번째 대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네? 네, 대단원 1이 끝났어요. 이제 4개 남았습니다. 4개인데 사실 끝에 있는 순열과 조합과 행렬은 작고요. 이 방정식과 부등식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배우냐? 부터 생각해야겠지. 다항식을 배우고 나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1차 방정식 배웠죠? ax 플러스 b는 0.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결국 좌변에 있는 이 친구들이 뭐예요? 다항식이죠. 다항식. 다항식에다가 는 0을 쓰니까 뭐가 됐어? 등식이 됐지. 그 등식 중 첫 번째 항등식을 다항식에서 미리 배웠고 이제 방정식을 학습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대단원 이름이 방정식과 부등식이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식은 다항식뿐이지. 그렇지? 하지만 우리 시간이 흘러갈수록 유리식도 배울 거고 무리식도 배울 거고 지수식, 로그식, 삼각식 다 배울 거야. 그러면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유리방정식, 무리방정식,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삼각방정식 다 배우게 될 텐데 그 기초를 닦겠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2차 방정식 풀고 해봐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고 부등식도 해봐야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까지 풀 텐데 거기까지는 안 가요. 2차까지만 풉니다. 부등식은. 거기까지만 풀 텐데 그 이유가 뭐야? 지금까지는 그것만 할 수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방정식과 부등식의 기초를 여기서 닦고 뒤에 가서 어떤 새로운 식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활용 파트로 이제 항상 그거에 대한 방정식, 부등식, 그거에 대한 방정식, 부등식,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학습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우린 그 기초를 닦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항상. 뭐냐? 내가 지금 이 방정식과 부등식을 학습하면서도 다항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항식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야. 이 두 개를 분리해서 학습하라는 거야. 방정식이니까 할 수 있는 것과 다항방정식이니까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2차 방정식이니까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또 밑으로 내려오면 1차 방정식이니까 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잘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학습하라. 알겠지? 그럼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뭐 배울 거야? 2개 배울 거야. 방정식이랑 부등식 배울 거야. 근데 첫 번째 단원의 이름이 뭐야? 갑자기 개뜬금포로 복소수래. 뭐야 이거? 왜 배우는지부터 학습해야 되는 거야. 왜 배우는지. 여러분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입니까? 근은 항상 하나입니다. 2차 방정식은 근은 몇 개입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0보다 크면 2개, 0이면 하나, 0보다 작으면 빵개라고 중학생 때 배웠어요. 그렇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1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라고? 1개야. 2차 방정식은? 얘도 무조건 2개야. 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복소수를 미리 학습하는 거야. 복소수 왜 배운다? 2차 방정식의 근이 항상 2개임을 보이기 위해서야. 항상 2개임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수를 정의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새로운 수를 정의하려면 우린 뭐부터 알아야 돼? 기존에 알고 있던 수부터 정리해야겠다. 수체계예요. 넘버 시스템. 이거 모르면 바보 병신 진짜 알아야 돼. 여러분 맨 처음 배운 수가 뭐죠? 자연수를 맨 처음 배웠어요. 그 다음 배운 수가 뭐예요? 0. 그리고 정수라는 것을 학습하면서 음수. 그때는 음수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음의 정수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럼 자연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양의 정수죠. 자, 근데 여러분 새로운 걸 배우면 항상 뭐부터 배워요? 정의부터 배우지 않니? 근데 너네 생각해봐. 자연수 정의 배웠니? 안 배웠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득했지. 답습했어요. 그냥 옛날부터 사과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웠지. 자연수는 현실은 존재하는 기다려봐. 자연수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안 배워. 자연수 정의 언제 배울까? 대학 과정이에요. 자연수를 정의하려면 뭐부터 정의해야 돼? 1부터 정의해야 돼. 1이 무엇인가? 자연수를 정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연수 정의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자연수의 정의가 뭐냐면 1을 u 한 번 더하여 만들 수 있는 수예요. 3은 뭐라고 정의되는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정의되는 거야. 7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정의되는 거야. 됐어? 그럼 자연수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무엇을 썼어? 1이라는 문자를 사용했죠. 숫자를 사용했어요. 그럼 1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면 우리는 지금 뭐밖에 할 수 없냐면 자연수의 기본 단위요 라고밖에 얘기 못해요. 그럼 뭐해? 돌고 돌아. 자연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1을 쓰고 1을 정의하기 위해서 자연수를 쓴다는 거야. 그럼 1은 자연수가 아니라는 1 자연수예요. 당연히 자연수지 뭔 소리야. 당연히 자연수지. 그래서 우리는 순환 오류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환 오류. 그럼 여러분 이 순환 오류를 빠져나가고 싶으면 뭘 해야 돼? 어느 하나를 엄밀하게 정의해야 돼. 그지? 어느 하나를 엄밀하게 정의해야 돼. 근데 지금이야 현대 수학에서는 1을 엄밀하게 정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BC 여러분들 중등 수학 중학생 때 배웠던 모든 수학들 다 언제 집대성된 걸까? 기원전에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누가 했어요? 유클리드가 했어요. 유클리드라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시학을 이 사람이 원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엘리멘츠라고 불러요. 엘리멘츠. 이 책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중등 3학년 동안 배웠던 거예요. 다 들었고 네, 기원전에 다 들어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좀 엄밀하게 가보자 이거야. 엄밀하게.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복소수를 닥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걸 왜 하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들어보세요. 오늘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예요? 하나요. 왜요? 왜 하나죠? 이거 원론에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냐면 수학은 증명으로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건축물과 같아요. 그럼 일단 점이라는 걸 정의해야겠지. 점이 뭘까? 크기, 길이, 넓이, 부피를 갖지 않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구성 요소예요. 단위로도 될 수 있어요. 네? 점은 단위도 될 수가 있나요? 단위죠, 점은 당연히. 단위예요. 점. 제가 보이게 하지만 사실 이건 보이지 않는 어떠한 친구죠. 추상적인 요소예요. 직선을 유클리드는 어떻게 정의했냐? 점이 무한히 이어진 어떠한 도형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점을 무한하게 쌓았다는 거지. 그럼 면은 선이 무한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면은 선이 무한히 이어졌다. 사실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의를 했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왜 유일해요?
그걸 유클리드는 증명하지 않았어요. 어때? 어떻게 생각해? 증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똑똑하면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어때? 이게 수학이야? 화학. 뭔가 이상하지? 그래서 수학에는 여러분 공리라는 것이 존재해요. 공리. 뭐냐면 이거야. 너 1이 뭔지 알아 몰라? 1이 뭔지 알잖아. 아니 자연수? 그럼 자연수는 뭔데? 숫자. 1이 뭐야? 설명할 수 있어? 1이 뭔지? 모르지. 근데 뭔지는 알잖아.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아 몰라? everybody say 알아 몰라? 알죠. 그게 1이야. 이게 공리야. 아 설명할 수 있죠. 그냥 알고. 야, 2점 지나는 직선 몇 개야? 한 개. 한 개 아니야. 한 개 아니야. 한 개 아니야. 한 개 맞죠. 그게 공리야. 설명할 수 없죠. 그냥 알고 있는 게. 그냥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걸 그냥 공리라고 불렀어. 어때? 개혁지야. 지금 현대 수학으로 보면 개혁지야.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공리를 유클리드가 열 몇 개를 만들었어. 근데 그 중에서 11문제인가? 몇 번째인지는 기억이 안 나. 정확히 쌤도 이걸 학습한 건 아니라서. 여기에 이런 공리가 하나 있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지 잘 봐봐. 잘 들어봐. 직선이 하나 있어.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개의 직선을 끌고 올 거야. 근데 이 두 개의 직선을 끌고 왔는데 이 가게 크기를 x, y라고 해볼게. 근데 x와 y를 더했더니 180도인 거야. 그럼 이 두 직선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증명 가능할까요? 네. 합니다. 얘는 공리에 없어요. 근데 이 x 플러스 y가 180도보다 작으면 이 친구가 원래 평행한 상태보다 조금 더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180도가 안 되는 거야, 더해도. 공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교점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납득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없어? 오른쪽에서 교점 가질 것 같아, 안 가질 것 같아? 가질죠. 가질 것 같지?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돼. 그래서 이걸 공리로 넣었어. 됐니? 그럼 얘가 180도보다 크면 교점은 어디서 생길까? 왼쪽에서 생기지 않냐 이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야, 그래, 오케이. 유클리드 대단한 사람이지. 나 근데 이것 좀 이상한데? 자, 보여? 쌤이 평양에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럼 이거 더해서 180도보다 작아. 그럼 여기서 교점 가져, 안 가져? 니들이 봤어? 라고 한 거야. 니들이 교점 가지는 거 봤냐고. 어? 봤어, 안 봤어? 못 봤잖아. 근데 왜 저거 공리로 인정해? 난 싫어. 라고 한 거야. 그럼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 네 글자로? 음모론자라고 불렀겠지. 음모론자지. 유클리드의 수학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야. 거기서 야, 유클리드 수학 뭔가 잘못됐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가는 게 자연수지. 근데 3과 4 사이에 하나의 수를 더 넣는 거야, 누가. 그거 순수잖아. 자연수를 넣는다고. 말이 안 돼. 1, 2, 3 덕룡사. 어때? 음모론자 아니야? 그 당시엔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거야. 그지? 근데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니? 당연한 것 같은 이유가 뭘까? 니네가 유클리드 수학을 배웠기 때문이야. 니네가 유클리드 공리 위에 있는 수학을 배웠기 때문이야. 이 공리를 깨부신 수학이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거야. 비유클리드 기하학. 여러분들이 배운 건 무슨 기하?
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유클리드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의 공리를 깼어요.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잘 들어봐. 여러분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이에요? 180도죠. 정말 그래요? 그쵸. 아무리 그려봐도 길이를 이렇게 해도 무조건 현실 세계에서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 이거 차원적으로 해야 되고 2차원에서 존재를 못해요. 현실을 생각해봐. 여기에 그런 삼각형이 존재하지 못한다니까 얘들아. 어떠한 삼각형을 가져와도 절대 세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정확히 못 돼요. 그 이유가 뭐야? 우리는 지구가 평평한 곳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야. 우린 평평한 지구에 살지 않잖아. 이게 둥그런 지구에 산단 말이야. 이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자, 내가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 삼각형은 세 개의 직선을 이어서 만든 도형이죠. 자, 제가 북극점이 있어요. 북극점이에요. 쭉 남극을 따라서 쭉 걸어요. 그래서 적도선에 딱 다다랐어. 딱 이렇게 갔어. 적도에 딱 위치했어. 딱 턴 레프트 딱 90도 앵글로 딱 털었어. 그대로 쭉 간다. 그럼 난 지금 적도선을 따라 걷겠지. 이렇게 걸었어. 그래서 지구둘레에 4분의 1을 걸었어. 많기는 없어. 4분의 1을 걸었어. 그 다음 다시 한번 왼쪽으로 돌아서 그럼 내 앞이 뭐가 있어? 북극이 있지 않아? 쭉 갔어. 여기 직각이지. 딱 90도로 돌았잖아. 예. 여기 직각이지. 여기 직각이지. 이거 직선 아니야? 혹시 이게 곡선이라고 생각해? 네? 잠깐 이게 90 너네 곡선으로 걸었어 이렇게? 그건 아니고. 그 곡선으로 그런 거 맞지 않아? 직선으로 걸었어요. 아니 그 표현하고 그냥 곡선으로 나와. 자, 지금 민수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선생님, 저는 직선으로 걸었다고 착각하는 거지만 사실 제가 걸은 게 곡선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저는 직선으로 걸었다고 착각하는 거지만 사실 곡선으로 걸은 거 아닌가요? 이거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내 머릿속에서 절대적인 직선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직선이기 때문이에요. 직선이란 이런 게 직선이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직선의 정의가 아니라 직선의 모양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저는 가면서 한 번도 방향을 틀지 않았어요. 방향 한 번도 안 틀었다고요? 그냥 쭉 직지만 한 거예요, 그지? 네, 직진만 했잖아요. 그 직선이에요. 여러분들 중력 알죠? 제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어마무시한 블랙홀이 하나 있어요. 블랙홀은 중력과 속도가 굉장히 큰 거겠죠? 이 친구는 공간을 왜곡해요. 내가 여기로 가려고 하잖아. 그럼 이 친구가 날 끌어당기지. 아니야, 사실은 정확히는 끌어당기는 게 아니지. 그냥 공간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끌어당겨짐으로 인해서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속도를 받아서 팍 나갈 수가 있거든. 실제로 이런 운항법이 있긴 해요. 이렇게 돌아서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럼 난 연료를 쓰지 않고도 중력과 속도를 타고 이런 거야. 여기 민수가 힘이 개쎄. 근데 이렇게 가다가 민수 손을 딱 잡아. 그러고서 그대로 민수가 원심력으로 팡 튕겨주는 거지. 그런 느낌인 거야. 야구랑 비슷하네요. 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뭐 비슷하지. 이렇게 팡 하고 튕겨 나가. 됐어? 그럼 나는 무슨 운동했어? 나 이거 직선 운동이야. 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난 직선으로 가는데 공간이 왜곡된 거야. 무언가가 와서 나한테 물리력을 행사했어? 안 했다 이거야. 이게 자력이니? 아니죠. 아니잖아. 좀 어려운 얘기야. 봐봐. 지구에서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구가 있고 이렇게 달이 있어. 그럼 공간이 대충 이렇게 휘어 있거든. 이런 식으로 휘어 있어. 좀 어려운 얘기지.
그럼 여기 위해서 직선 3개로 삼각형 만들잖아? 선분 3개로?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세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보다 작을 수 있죠. 선생님 아까 보면 저 삼각형 있잖아요. 90도인데 어떻게 저런 이거 저 뭐라고 불러요? 저 세각의 삼각형이요.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이거? 당신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교육 과정에 의하면. 머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에 고정되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의도된 거야. 이미 의도된 거야. 간다. 이 공리는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공리 하나를 없앰으로써 현실에서의 수학을 얻을 수 있었던 거지. 그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9세기에 그래서 이런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지, 이제. 구성주의, 낭만주의, 이런 얘기가 생긴 거야. 야, 너 지금 이게 말이 돼? 얘가 삼각형이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삼각형이야? 보기죠? 낭만주의야. 아무리 수학적으로 그게 옳다는 것이 증명돼도 내가 알던 것과 달라. 넌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구성주의는 그 원리 원칙에 집중한 거야. 수학에서 그렇게 증명되면 그게 맞는 거지. 라는 식인 거야.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가 구성주의한테 뭐라 했어? 오케이, 그럼 네 일 정해봐, 새끼야. 이렇게 한 거야. 제가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저런 모양 나오는 거. 집중해, 나한테. 1이 뭐야? 1 정해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구성주의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인 게오르그 칸토어라는 사람이 집대성을 했어요. 여기서 나온 게 집합이에요. 수학에서 어느 하나 엄밀한 게 없더라. 이때 당시에 이 낭만주의에서 이제 괴델이라는 사람이 불완전성 정리라는 걸 불완전성 정리라는 것을 해버렸어. 이게 뭐냐면 들어봐.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 있지. 이 중에서 확실하게 맞는 말, 진리, 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냥 말만 했으면 이런 얘기 안 했겠지. 그걸 증명해버렸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점, 직선, 원, 면, 입체 어느 하나 증명된 게 없다는 거야. 수학은 증명의 학문인데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필두로 나와버린 게 이제 무슨 역학, 양자역학이야. 어느 하나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고? 애매하네? 아, 이렇게 된 거지. 수학만 그럴까? 현실도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일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아무튼 이제 칸토어라는 사람이 그래서 만든 게 집합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정말 중요해. 집합이라는 것으로 수학에 있는 모든 것을 정의하기 시작해. 그게 얼마 안 됐어. 100년 정도. 그래서 그때부터 엄밀한 수학이 시작됐어요. 그렇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연수를 정의하지 않은 이유는 그거다. 이게 다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그냥 한번 흑 듣고 나중에 또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정수까지 배웠어. 정수 정의하니 얘들아? 안 해요. 여기서도 그냥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 1이 있어요. 그럼 여기 0이 있죠? 그럼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수를 주입만 시키지 정수라는 것을 어떠한 것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배운 수가 뭐죠? 유리수죠. 유리수 정의해요? 합니다. 유리수부터 정의를 하기 시작해요. 뭔가 이상하지. 자연수도 정의 안 했는데 유리수를 정의한 거야, 우리는. 근데 그건 대학과정 가서 배울 거니까 그냥 넘어가라. 자,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네. 아, 그러니까 이제 분모가 자연수인 수. 분모가 자연수인 수. 아예 유리수네. 분모가 정수인. 분모가 정수인 수. 유리수네. 파이예요.
아니어지는 수 무슨 말이야? 나뉘어지. 나뉘어지는 수. 나뉘어지는 수. 유리수네? 유리수네. 나뉘어지는 수요? 나눠 떨어지는 수를 말하는 거야? 안 나뉘어 떨어지는데? 얘는 왜 유리수야? 아 그렇게. 분수 유리수의 정의. 이걸 저희가 분수를 또 정해야 돼. 분수에 또 다른 말. 분수를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요 분자 분모 모두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정답이에요. P분의 Q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예요. PQ의 조건이 달리겠죠? PQ는 무슨 수? 정수예요. 단 P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유리수의 정의예요. 그럼 루트 2분의 4 루트 2. 유리수예요, 아니에요? 왜 유리수죠? 루트 1이 약분해서 없으니까. 루트 1을 약분해서 없어진. 없어지면 유리수다? 곱하기 1.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정수분의 정수 아니야? P분의 Q꼴로 약분하면 없어지니까요. 이게 유리수인 걸 증명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약분하면 뭐가 돼? 정수가 유리수가 1분의 4. 1분의 4라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되니까 유리수야. 됐어? 이게 유리수의 정의야. 그럼 비로소 정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되지. 정수는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 P분의 Q의 조건. 유리수 중. 유리수의 조건을 충족시. 여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어? P분의 Q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중이 내포되어 있어. 그 중에서 뭐야? 영이 아니죠. Q가 P의 배수인수인 거죠. 얘가 얘의 약수인 거야. 달리 쉽게 얘기하면 P가 몇이 될 수 있는 수? 1이 될 수 있는 수인 거지. 예를 들면 마이너스 3분의 9. 약분하면 1분의 마이너스 3. 얘가 1이 될 수 있죠. 그럼 얘는 정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정의하는 거다. 받아들여야겠지? 그런 거야. 말하는 거니까. 정의야, 정의. 아,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이거. 수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돼 있어. 그럼 유리수에는 정수도 있지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어. 뭐라 불러? 우리수. 아니 정수가 아니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 뭐가 있어? 2분의 1. 무한수. 소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라 불러? 정수가 아닌 수 뭐라 불러? 정수가 아니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라 불러? 중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 불러. 이렇게 불러. 정수가 아닌 유리수. 또 그 안에 소수나 좀 낚은 거야. 그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배운 수 뭐야? 무리수. 무리수를 배웠지.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뭐라 불러? 실수. 실수라 부르지. 근데 얘들아, 얘는 왜 그렇게 안 불러? 유리수가 아닌 실수? 얘는 왜 무리수라 불러? 예외가 없어. 예외. 그러니까 얘는 예외가 있어? 정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유리수가 아닌 실수라고 부르면 되잖아. 그럼 얘도 그냥 덕룡수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되잖아. 왜 얘는 이름이 안 붙고 그냥 네거티브 개념으로 살아있고 얘는 왜 이름을 특이하게 붙여놨냐는 거야. 중요해서. 그만큼 중요한 발견이었다는 거야. 그냥. 무리수의 첫 번째 정의가 뭐야? 무한. 유리수가 아닌 실수야. 두 번째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제 아니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정의라고. 정의 뭔지 몰라? 알죠. 보규가 정의할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수? 루트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 네 키 무리수야. 특히 무리수라고. 너 키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어? 나타나서 소수가 있어. 소수가 있으면 무리수야? 유리수야? 유리수는 맞겠죠. 너의 키가 나눠 떨어질 것 같아? 그냥 딱 갑자기 00000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순환 너 키 순환 소수야?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거의 웬만한 수는 무리수예요, 현실에서. 보통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어림잡아 나타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 그 키가 남자 키 평균이 173 정도 되나? 아마도.
이 세상에서 키가 173인 남자는 없는 거 알아? 왜냐 우리 술할 때 그 무한대 열어. 그럼 누군간 이렇게 얘기한다고. 선생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딱 173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거든. 무조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럼 여기 그럼 여기 나가는 무조건 없어. 자꾸 딴 소리 하지 마. 내가 얘기하니까. 어? 보규야. 수업의 이 진행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줘요. 자, 이거 두 개를 모아서 실수라고 불러요. 실수.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 자연수 영어로? 자연. Natural number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n을 많이 쓰죠. 정수 영어로 뭘까요? Integer 이렇게 써요. Integer. 근데 정수에는 보통 i 대신 많이 쓰는 게 z거든. 왜냐면 이 i를 허수가 뺏어갔어. Imaginary number라고 해서 i를 뺏겼어요. 그래서 z를 많이 써요. 뭐냐면 잘렌이라고 해서 이거 독일어로 수란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z를 많이 씁니다. 그다음 유리수 영어로 유리.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유비수라고도 불렀어요. 비가 있는 수다 라고. 이거 이치리자예요. 있을 유 이치리. 이치에 맞는 수다. 왜? 피타고라스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피타고라스 3, 4, 5 법칙이죠? 근데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 한 명 이름이 뭐였지? 히파수스? 1 루트 2. 아니 선생님 얘는 우리가 아는 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어? 감히 신을 거역하는 것이냐. 피타고라스가 감히 신을 거역하는 것이냐 이런 거야. 왜? 피타고라스는 유리수까지를 수로 인정했어. 무리수는 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가 루트 2라는 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려던 차에 새벽에 돌맞아 죽었어요. 히파수스가.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치에 맞는 수다, 맞지 않는 수다 이렇게 나눈 거야. 근데 추후에는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비율로 나타낸 거잖아, 수를. 그러니까 비가 있는 수 이렇게 표현한 거지. 비가 영어로 ration. 그래서 얘는 rational number예요. rational number. 그럼 얘는 접두사 부정격이 붙어요. irrational이에요. irrational number. 이거는 이 샵 있잖아. 이거 넘버거든요. 수학에서 이거 넘버라고 정의되진 않지만 그냥 그 신세대에 와서 좀 넘버라는 것을 이 샵으로 많이 쓰게 돼요. 그럼 실수는 실존하는 수야. 영어로 뭘까요? 뭘까요? 실존하는 수. 실존하는 수. 개쉬움. 개쉬워. R. 진짜. 리얼 넘버야. 졸래 쉽죠? 리얼 넘버야, 리얼 넘버. 그러면 또 얘가 R을 뺏어가서 얘가 R을 뺏겨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뭘 쓰게 되냐면 Q를 많이 쓰게 돼요. Q. 뭐냐면 27은 4 곱하기 6 더하기 3이죠. 근데 나머지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몫이 뭐가 돼? 4분의 27이지. 이게 유리수의 기원인 거잖아. A는 B, Q, quotient. 그래서 몫에서 따와요, 얘는. 이게 유리수의 기원이니까. 그래서 Q를 많이 쓰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음 배울 수가 이제 생긴다 이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인데 이제는 실존하는 수라며. 그러면 상상 속의 수, 허상의 수를 배워보는 거야. 허수야. 영어로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imaginary number예요. 이 둘을 합쳐서 뭐라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복잡한 수들 다 모아놨다 해서 복소수야. 영어로는 complex number. complex number.
그럼 복소수를 넘어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수 아니에요?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수. 있어. 뭐가 수야? 아니 이름 짓는데 집중하지 말고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거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무한대는 여러분 수가 아니에요. 수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사이드 학문으로 무한대 자체를 하나의 수로 인정하는 학문이 또 생겨. 그럼 그들이 인정했다고 무한대가 수야? 아닌 거야. 유클리드 기하학 안에서는 이게 수학이고 비유클리드 기하학 안에서는 이게 수학이듯이 얘네만의 수학이 또 있는 거야. 어떠한 논문에 따라서 앞에 적혀져 있는 공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들만의 수학이 있는 거야. 너네들만의 수학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수학이라고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정을 받아야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중요한 게 뭐야? 논문 열람수랑 인용수 이런 게 중요하잖아. 인용이 많이 될수록 이것은 저변에 널리 퍼진 어느 정도의 담론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허수가 뭐냐? 이제 한번 배워볼게요. 허수가 뭐냐? 돌고 돌아왔다. 어때? 그냥 받아들여야 돼. 왜 배우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배우는 이유가. 허수. 자,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러분 중3 때려서부터 출발해요. 중3. 여러분 x제곱이 1이 된다고 하면 x는 몇이죠? 풀마 1이죠. x제곱이 2가 되면 x는 뭐예요? 풀마 루트 2. 무리수도 여기서 창안된 개념 아니야? 그럼 x제곱이 0인 x는 뭐야? 0이죠.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 x는 뭐냐?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없어요가 맞지? 그런 애는 없어요. 그런 애를 허수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허수엔 기본 단위라는 것이 있어요. 실수의 기본 단위는 누구죠? 1이죠. 1. 허수의 기본 단위는 이 x예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던 대로 써보자. x제곱이 k면 x는 뭐라 써? 풀마루트 k라고 많이 써왔지. 그럼 이 친구도 그대로 써볼게. x는 뭐라 쓸까? 풀마루트 마이너스 1이야. 어색하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자, 이 중에서 양의 제곱근 있죠. 이 친구를 이제 허수의 기본 단위, 허수 단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허수의 대표격이니까 문자 뭐 써야겠어? I 쓰겠지. 얘를 소문자 I로 쓰기 시작해요. 이렇게. 소문자 I 여러분 처음부터 잘 쓰세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제발. 나중에 헷갈려요. I는 저처럼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1번, 2번 뭐가 더 예쁘니? 저 2번이요. 2번? 쓰기 편한 건 이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쓸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거 돌리는 게 귀찮아요, 저는. 시간이 좀 더 들어.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허수 단위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허수 단위, 허수의 기본이다.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는 뭐예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1과 2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1과 루트 2가 곱해진 거지. 그럼 뭐라 쓸 수 있어? 루트 2? 아,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됐니? 그럼 3, I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 얘네들이 다 무슨 수들? 허수들인 거야. 허수들. 허수. 자, 그럼 이제 복소수가 뭔데 그래서 라는 걸 배우는 거야. 복소수. 허수 단위 I를 배워봤어요. I는 뭐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저 그 표현을 상당히 싫어해요. 제가 왜 싫어하는지 알겠는 사람 있나요 혹시? 얘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의 양의 제곱근이다. 여러분 양과 음은 뭐의 개념이죠? 실수의 개념이에요. 양과 음은 어떤 개념이냐?
원점을 기준으로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이 양의 방향, 왼쪽이 음의 방향이야. 근데 수직선은 무슨 수로 가득 메울 수 있죠? 실수로 가득 메울 수 있죠. 허수는 여기 등장해요? 못합니다. 여기 등장할 수가 없어요. 맞지? 근데 얘한테 대고 양의 제곱근이란 말을 쓰는 게 옳냐는 거예요. 좀 그렇죠. 양이란 말을 쓰기 그렇잖아. 그냥 이 앞에 부호 플러스예요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딥하게 생각하지 않을 걸 아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좀 어긋난 표현이라는 거죠. 허수는 수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데 양이란 표현을 쓰는 게 옳은가? 그래서 저는 그냥 i를 뭐라고?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이건 루트 마이너스 1이야. 되니? 그럼 복소수라는 걸 배워볼게요.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가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이제 복잡한 모든 수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 Z를 많이 쓰게 돼요. 어떠한 복소수 Z가 있어. 그럼 너는 A 플러스 B I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복소수를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A, B는 무슨 수? 실수인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모든 복소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수는 뭐야? B가 0이었던 거야. 다. B가 다 0이었던 거야. 아, B가 0이면 무슨 수야? 실수인 거지. 그럼 B가 0이 아니면 I가 살아있어서 무슨 수가 돼? 허수가 된다는 거야.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근데 B가 0인 상태에서도 A가 0인 게 있고 A가 0이 아닌 게 있고요. B가 0이 아닌 것에서도 A가 0인 게 있고 A가 0이 아닌 것이 있어요. 자, B가 0이고 A가 0이야. 그럼 이 수는 뭐야? 0이죠. 맞니? B가 0인데 A가 0이 아니야. 그럼 난 무슨 수야? 0이 아닌 실수죠. 쌤 굳이 왜 구분? 제발 닥치세요. 제가 구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0과 0이 아닌 실수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얘는 B가 0이 아닌데 A는 0이야.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2i 이런 친구가 있겠죠. 뭐 3 플러스 루트 2 i 이런 친구들이 있겠지. 얘는 실수 부분이 여기 앞에 실수가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 여기 앞에 A가 0이잖아. 안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순수한 허수다 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불러. 순허수. 그럼 A가 0이 아닌 건 허수는 허수인데 무슨 허수가 아니야? 순허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A와 B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A와 B의 값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A를 이제는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자, 주의사항. BI가 허수 부분이 아니에요. B가 허수 부분이에요. BI 자체가 허수 부분이 아니라 B가 허수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둘 다 무슨 수죠? 실수예요. 허수 부분이라는 친구도 실수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2 플러스 3i라는 수가 있어요. 복소수. 실수 부분이 몇이죠? 2. 허수 부분이 3이에요. 이렇게 쓸게요. 실수 부분 몇이야? 2 플러스 루트 2. 허수 부분? 루트 3 플러스 1인 거야. 이해됐지? 그럼 얘네 둘 다 무슨 수인 거야?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가 아닌 허수인 거야.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i 무슨 수야? 순허수인 거죠. 파이도 실수예요. 그죠? 이해됐니? 됐니? 자, 그럼 이제 복소수가 무엇인지 배워봤어. 뭐 해야겠어? 계산해야겠지.
복소수끼리 더해볼게. 실수배부터 해보자. 실수배. 어떤 z가 a 플러스 bi야. ab는 당연히 무슨 수? 실수. 원래는 i가 루트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써줘야 돼.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저 허수 단위를 i라고 부르진 않아요. 수학적으로 정의된 단위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파이 쓰면 어때? 얘는 3.14라고 전 세계가 그냥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잖아. 근데 누군가는 2i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해서 얘를 마치 x처럼 쓰기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다른 거야. 1 어때? 우린 다 1 하면 그 자연수 1을 떠올리지. 왜? 약속된 거야. 파이 약속된 거야. 근데 얘는 약속되진 않았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의 교육과정 상에서는 그냥 얘가 우리의 허수단위 i라고 보시면 됩니다. 헷갈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얘는 왜 하겠어? 문제 끝에마다 계속 i는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막 당황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무슨 정보를 얻어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 i, 네가 아는 그 i야 라는 뜻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어떠한 실수 k에 대하여 kz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이거야. 넌 k 곱하기 a 플러스 bi야. 자, i가 들어있다고 해서 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는 거야. 분배 법칙을 때려요. 뭐가 되죠? ka 플러스 kbi가 돼요. 됐지? 어렵지 않죠? 다음 이제 z1을 a 플러스 bi, z2를 c 플러스 di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를 더해요. 그럼 더하면 어떻게 할래? 똑같아. 여러분 얘도 루트 아니야? 여러분 2 플러스 3 루트 2랑 마이너스 4 플러스 7 루트 2 더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더하지 않아? 얘도 마찬가지야.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1 마이너스 2i와 3 플러스 7i를 더하겠대. 뭐가 돼? 4 플러스 5i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라고 다를까? z1 마이너스 z2는 뭐가 돼? a 플러스 bi에서 c 플러스 di를 뭐 한다? 뺀다. 없죠 그딴 거. 이거 마이너스 부호죠? 이거 분배되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 봐봐. 항상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실수배와 합이 되잖아? 그러면 차도 무조건 되는 거야. 그치? 얘와 얘를 합체한 게 얘인 거잖아. z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더하는 행위 아니야. 그치? 그렇게 이해해야 돼. 너는 a-c 플러스 b-d i 이렇게 되죠. 알겠니? 다음은 곱셈이야. z1, z2 곱해볼게. 그럼 전개하면 되는 거잖아. 간다. 이렇게 곱하면 뭐 나와? ac. 다음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di 제곱이 나오지. 근데 i 제곱이 뭐니 얘들아?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어? 왜? 그게 i의 정의잖아.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x를 i라고 정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bd 이렇게 되죠. 다음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adi 이렇게 곱하면 bci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외워야겠죠? 할 때마다 i제곱은 마이너스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반짝 하나 알게 된 게 있어. 뭐야?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제 뒤에 가서 뭐가 나올까? i의 거듭제곱이 나올 예정이야.
I 세제곱은 뭐고 내 제곱은 뭐고 이런 얘기가 뒤에 등장한다. 다음 이번엔 나눠요. 읽어봐 시작. Z2분의 Z1 맞아?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이상함을 느끼니? 쌤 읽을 때 Z1분의 Z2면 Z1을 밑에 쓰지 왜 위에 씁니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안 해봤니? 지금 해봐. 어? 저거 왜 위에 쓸까? Z1을 위에 쓰는 이유가 뭘까? 제가 아까 유리수의 정의도 어떻게 했어요? P분의 Q꼴 이렇게 얘기했지. 사실 이것도 Q분의 P라고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야. 이유가 뭐야? 우리가 배운 수학은 서구권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야. 서구권이 Q분의 P라고 읽어? P by Q 또는 P over Q 이렇게 읽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저도 여기서부터 쓰는 거야. 그대로 가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이로울 거다. 갑니다. 그러면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입니다. 자, 이 I 뭐야? 루트 마이너스 1이지? 제가 무리수였다면 우리는 무슨 화해? 분모에 유리화를 해주죠? 여기선 실수화를 하게 돼요. 실수화. 뭐 곱할까? 똑같이 합차공식 이용하시면 돼. C-DI분의 C-DI를 곱해줘요. 따라오니? 그럼 분모는 뭐가 돼?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I제곱. 이해돼? 부호가 바뀌겠지.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A 플러스 BI 곱하기 C 마이너스 DI다. 이걸 이 문자 그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런 연산을 거치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된다. 아,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있지. 아, I분의 1은 뭐구나. 이것도 실수화 해줘야 되는 거잖아. 분모문제에 뭘 곱할까? I를 곱하겠지. 그럼 분모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얘 뭐가 돼? 마이너스? 아, I분의 1은 마이너스 I가 같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복잡한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이걸 토대로 기본 문제를 몇 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279번이에요) 다음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하시오. 3-i 실수 부분이 몇이에요? 3.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 그치? i가 아니라 1이죠. 284번 2 플러스 루트 5 실수 부분이 몇이죠? 2 플러스 루트 5예요. 허수 부분은 0이에요. 없음 아닙니다. 0이에요. 자, 285번 6번입니다. 자, 실수와 허수를 구분해 볼게요. 기억? 실수. 니은? 허수. 디귿?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루트 16은? 4. 실수입니다. 리을? 허수. 미음? 허수. 비읍? 실수입니다. 자, 287번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어떻게 해야겠어? 실수 부분 같고 허수 부분 같아야겠지. 서로가 영향을 못 미치니까 A가 몇이야? 1,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이에요. 이제 이것까지만 하고 잠깐 쉴 거예요. 다음 배울 내용은 켤레 복소수예요. 뭔 소린가?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 켤레가 뭐야? 그러니까 내 단짝 아니야. 내 짝이야, 짝. 응? 어떤 Z가 A 플러스 BI야. 실수 부분이 몇이야? 에헤이. 쌤 아직까지 A, B가 실수란 말을 안 했어. 그럼 아직 실수 부분은 뭔지 모르는 거야.
알겠지? 이거 조심해야 돼. 많이 나오는 페이크예요. AB가 실수라고 이야기할게. 그러면 켤레복소수, 이 Z의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야. A 마이너스 BI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느냐? 위에다가 찍 선을 그어줘요. 읽을 때는 Z 바 또는 bar of Z 이렇게 읽어요. 한국말은 뭐야? Z의 켤레복소수. 그래서 저는 이걸 읽고 보통 얘를 읽을 거예요. Z 바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바제트라고 읽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읽는 게 맞습니다. 바제트, 전 Z 바라고 읽을게요. 알겠지? 이걸 켤레복소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어때? 무슨 느낌이 드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이거 왜 배우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거 왜 배우노? 응? 그래서 전 오늘 간단하게 복소수의 기하학을 이야기하고 끝낼 예정이에요. 여러분, 실수는 어디 위에서 존재하죠? 수직선 위에 존재하지. 복소수 여기 존재할 수 있니? 근데 수학자들은 항상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럼 복소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본 거야. 표현하려면 실수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허수는 표현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하나의 복소수는 두 실수로 표현할 수 있지. 맞니? 그러면 두 개의 실수가 주어지면 하나의 어떤 허수를 나타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떤 Z가 A 플러스 BI면 AB 실수예요. 이 Z라는 친구를 A와 B라는 두 개의 실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복소수를 A, B라는 하나의 순서쌍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야. 예를 들어 볼게. 3 몇 콤마 몇이야? 3, 0 마이너스 2i 몇 콤마 몇이야? 0, 마이너스 2 1 플러스 2i 몇 콤마 몇이야? 1, 1 그럼 우리는 복소수를 어디 위에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르느냐? 복소 평면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복소수를 나타낸 평면이다 라고 해서. 이 복소 평면이 문제풀이를 객관적인 지표 적어도 3, 4배 빠르게 만들어줘요. 풀이를 1분 걸릴 걸 10초 안에 풀게 만들어줘. 당연히 이해가 기반이 돼야 돼. 근데 그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절대 못 가르쳐. 하지만 학원에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 난 가르칠 거야. 이 복소 평면을 가르칠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잠깐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깊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까 해요. 복소 평면에 대한 내용 잠시 쉬겠습니다. 자, 이제는 복소수랑 친해지는 시간. i는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몇 콤마 몇이죠? 1, i를 제곱해 볼까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죠. 순서쌍으로 나타내 볼까요? 마이너스 1, 0 맞아요? i 세제곱 해볼까요?
마이너스 i죠. 여기다 i 한 번 더 곱하면 되잖아. 몇 콤마 몇이죠? 0, 마이너스 1이죠. i 4제곱하면 i의 4제곱은 1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i 5제곱하면 뭐죠? 6제곱하면 i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i 7제곱은 마이너스 i 8제곱은 다시 한번 1이 돼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걸 보고 허수 단위의 주기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주기가 뭔지 알죠? 돌고 돈다는 개념이죠. 이해됐지? 그리고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4제곱 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i와 마이너스 i가 더해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1과 1이 더해져서 사라지겠지. 그래서 0이 나오죠. 그러면 i 2021제곱 더하기 i 2022제곱 더하기 i 2023제곱 더하기 i 2024제곱은 뭐가 나올까요? 0이 나오겠죠. 이유는요? 얘네도 그냥 2020에서 딱 리셋되고 i의 2021제곱으로 묶어보면 1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세제곱이죠. 얘가 또 0이죠. 그러니까 연속하는 4개를 더하면 무조건 0이 된다 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지? 자, 근데 봐봐. i는 0,1이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0이고요. i 세제곱은 0, 마이너스 1이고요. i 4제곱은 1,0이죠. 여러분 i를 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원점을 기준으로 90도 회전해요. 90도 회전. 90도 회전. 보이나요? 1 플러스 2i라는 복소수 생각해 볼게요. 순서상으로 몇 콤마 몇이죠? 1,2네요. 1,2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얘한테 i를 곱해 볼게요. 뭐가 되죠? 여기부터 보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i가 되나요?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1이에요. 이 선분 길이를 유지한 상태로 90도만큼 회전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들어봤나요? 교류라고 불러요. 교류와 뭐가 있죠? 직류와 교류가 있는 거 알아요? 전기에? 이거 그 락밴드 이름도 있죠. ACDC라고 부르는데 디스토션이죠. 이 교류가 뭐냐면요. 직류는 뭐야? 방향이 일정한 거야.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 교류는 시간에 따라 흐름과 방향과 크기가 달라지는 전기를 말해요. 이게 왜 생기는지 알아? 너네 전기 발전소 가면 전기 어떻게 생성하는 줄 알아? 이렇게 모터를 빙빙빙빙 돌려.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걸 교류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 친구의 세기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해요. i가 한 번 곱해지면 90도, 두 번 곱해지면 180, 270, 360. i가 4번 곱해지면 360도 돌지. 여러분 마라톤이나 막 달리기 하면 한 바퀴 주파했다고 하지. 이게 한 바퀴 주파수야.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몇 번 주파했느냐 이걸 뭐라 부르죠? 주파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몇 킬로 헤르츠 이런 얘기 나오지.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어때? 우리가 쓰는 전기도 허수라는 상상 속의 수를 몰랐으면 정확히 발전시킬 수 없었던 개념이야. 필요하겠지, 허수라는 개념. 납득돼?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과학을 봤어. 수학적으로도 봐야겠지? 수학적으로. 자, 여기 4,3이 있어요.
수로 따지면 뭐? 4 플러스 3i죠. 자, 제가 이 친구를 한번 제곱해 볼게요. 제곱해 봅니다. 그럼 실수 부분 계산해 볼게요. 4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죠. 마이너스 9. 이해되세요? i 제곱이 있으니까. 플러스 2 곱하기 4 곱하기 3i. 그럼 뭐가 나와요? 7 플러스 24i 나오죠. 여러분 4,3이 여기 있으면 이거 피타고라스 수 삼각형이죠. 4, 3, 5. 제곱하니까 뭐 나왔어요? 7, 24, 25. 또 피타고라스 수가 나오죠. 보이니? 그리고 있잖아. 이 길이가 몇이지? 5죠. 이 길이가 몇이에요? 25죠. 그렇구나. 하나 더 해볼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삼각형 30도짜리 있죠. 여기 루트 3,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30도죠? 루트 3, 1 여기 길이 몇이야? 2죠. 그럼 얘를 제곱하면 빗변의 길이가 몇이 나왔으면 좋겠어? 2의 제곱인 4가 한번 나오나 한번 해보자는 거야. 루트 3분의 루트 3,1은 루트 3 플러스 i죠? 널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실수 부분이 몇 나와요? 3-1이라면 2 플러스 2루트 3 i죠. 순서상으로 나타내봐. 2루트 3이야. 맞지?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 복수평면에 관련한 모든 내용은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에요. 2루트 3. 그러면 여기 어딘가로 가서 2루트 3 여기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내려볼게. 여기가 2랬어? 이거 2루트 3이야?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 대 2죠. 근데 길이 b가 2잖아. 여기 길이 4 맞죠? 자, 하나 더. 여기 몇 도였어? 여기 몇 도였어? 30도였지. 여기 몇 도야? 같네. 마치 뭐처럼? 같은 걸 제곱하니까 같은 각도가 계속 더해지는 것처럼. 얘도 30도만큼 더해진 각을 가지네.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얘를 제곱하면 이 친구를 세제곱하면 어디로 갈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길이가 몇 제곱이 됐으면 좋겠어? 2의 세제곱? 각의 크기는 90도? 90도인 상태로 세제곱이라는 건 0,8이죠. 맞니? 길이가 8이잖아. 그럼 8i야? 나오나 해볼까? 여기다 한 번 더 곱할게. 물론 이거 세제곱 공식 써도 돼요. 저는 여기다 곱할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몇이죠? 2루트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 3. 실수 부분이 사라졌네. 다음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2i. 이렇게 곱하면 6i. 8i가 나오네. 그죠? 복소수의 곱셈은 이러한 기하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좌표 평면상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복소수를 제곱하잖아? 그러면 거리가 제곱이 돼. 각의 크기는 2배. 세제곱하면 거리가 세제곱, 각이 3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봐봐. 피타고라스 수 여러분. 복소평면에 피타고라스 수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런 형태가 돼. 이런 형태가 돼. 이거 보고 뭐라 부르지? 나선형 이렇게 부르지. 여기에 4,3도 있지만 마이너스 3,4도 있을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 여기서도 이렇게 반복이 돼.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피타고라스 수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우리 특수각이라는 개념 알지? 특수각 개념 다들 배웠지? 몇 도야? 30도, 45도, 60도를 보통 특수각이라고 하지 않아? 네. 왜 그렇지? 그 삼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각의 크기가 값이 간단한 친구들만 특수각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복소수도 뭐가 나올까? 저 각의 크기가 특수각인 친구들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예시가 누구죠? i죠. 90도. 90도도 특수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표현해 보려고 해요. 우리에게 많이 나올 복소수들을 예견을 해볼게. 한다. 첫 번째, 거리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i 4제곱, i는 5제곱 하면 뭐가 돼요? i가 되죠. 거듭 제곱했는데 누가 나왔어? 내가 나왔어. 거듭 제곱하면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 거듭 제곱이 되잖아. 그럼 기준이 몇이겠어? 거리는? 1을 기준으로 잡아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만들었어. 자, 만약 복소수가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 커, 작아? 작지. 그럼 이 친구 거듭 제곱할수록 거리가 커져, 작아져? 그럼 이 친구는 점점 어떻게 돼? 돌면서 원점에 가까워지면서 빨려 들어가겠지. 이거 보고 뭐라 불러? 블랙홀 이렇게 부르지. 거리가 1보다 커. 나는 제곱할수록 어떻게 돼? 거리가 점점 커지지. 튕겨져 나가지. 그래서 이 원을 우린 뭐라 부르죠? 사건의 지평선 이렇게 부르죠. 여기 위에서는 1로 조금만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고 1로 가면 튕겨져 나가는 거야. 평형을 이루는 이런 원을 우린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죠. 블랙홀에서. 베이가 아님 노란 새끼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거듭 제곱했을 때 규칙을 갖는 친구들 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보시다시피 i라는 친구도 이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친구들 다 정리해 볼게 이제. 자, 여기 몇 콤마 몇이야? 1,0. 대답해봐 얘들아. 얘 무슨 복소수 뭐야? 1이에요. 그죠? 여기 몇 콤마 몇? 0,1이에요. 수 뭐죠? i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0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는 0,-1 누구죠? 마이너스 i네요. 이건 당연히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아, 그럼 이것도 알 수 있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허수 부분이 다 몇이야? 여긴 실수가 사는 자리네. 그치? 여긴 실수가 사는 자리야. 그렇죠? 허수 부분이 0이니까. 여기는 실수 부분이 0이지. 그럼 여긴 누구야? A가 0인 친구들이잖아. 두 가지 종류가 있지. B가 0인 것과 B가 0이 아닌 것. B까지 0이면 뭐야? 0이잖아. 그래서 구분한 거야. B가 0이 아니면 순허수죠. 그래서 원점을 제외한 Y축 위에 있는 아이들은 순허수들이야. 그럼 이 사분면 위에 있는 애들은 뭐야?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잖아. 얘는 뭐야? 순허수가 아닌 허수들인 거야. 자, 이제 특수각 가본다. 몇 도부터 할까? 45도부터 할게. 45도부터. 가장 그리기 예쁘니까. 자, 45도야. 그럼 여기는 얘 길이가 몇이에요 지금? 1이잖아. 그럼 여기는 얘 나누기 루트 2 해야겠지.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럼 여기 각각의 좌표가 뭐가 돼?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돼요. 어디가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어야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어야 루트 2 곱해서 1이 나오지. 그렇지? 그럼 이 친구 수로 나타내면 뭐예요?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i죠. 조금만 더 예쁘게 표현해 볼까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주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보면 어떻게 판단하면 돼? 아, 제곱하면
i가 되는 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45도잖아. 제곱하면 90도죠. i는 제곱하면 i야.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야. 어때? 안 배우고 넘어가기엔 너무 이쁘지. 다음. 여긴 어때? 이 친구 y축 대칭하면 나오는 친구죠. 아니?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콤마 이렇게 되지? 이젠 수만 쓸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죠. 몇 도야? 여기가 기준이야. 얘들아 x축의 양의 방향이 기준이다. 135도야. 그리고 이렇게 돌지? 그래서 여기가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로 와. 여기 45도야? 그럼 얘한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 얘 몇 도야? 315도야?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마이너스 45도야. 헷갈리지? 이제 각에 음의 방향이 생겨. 양의 방향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야. 음의 방향이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마이너스 45도. 알겠어? 그냥 그런 거야. 지금 막 정확하게 몰라도 돼. 이 내용을. 그냥 받아들여 봐.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만. 그럼 여기는 x축 대칭한 거지. 그럼 얘는 누굴까?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 그냥 이렇게 쓸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이렇게 돼. 다음 원점 대칭해.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다음 30도, 60도 갑니다. 60도로 가볼게요. 60도면 여기를 3등분 한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좀 어려운 얘기 좀 할게. 여러분 여기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죠? 왜 그런 거야? 이 각도 45도라며. 여기 길이 몇이었어? 1이었지. 그럼 이 길이를 뭐라고 이해해도 돼? 사인 세타? 1분의 너잖아. 얘는? 코사인 세타? 그럼 이 길이가 r이라면? 이 좌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너무 멀리 갔나? 괜찮아?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야 사실. 여긴 60도잖아. 코사인 60도 몇이야? 2분의 1. 코사인 60이요? 아 코사인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수로 나타내면 뭐가 돼?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죠. 복습 그 한 번 선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새끼가 오메가죠. 얘가 오메가. 오메가. 아 그거 x 나중에 배워요. 마이너스 1 그거. 네, x제곱은 1이다. 그리고 일로 가. 그냥 뭐가 돼? 일로 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많이 보게 될 친구들이야. 지겹게 볼 거야 아마. 일로 와. 이게 뭐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여기 쓰는 수들 다 삼각비 값인 거 보이죠?